사태 초기 해외로부터의 입국을 막지 않아 국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한국 정부가 4월 8일부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부 국가들에 대하여 그동안 이루어지던 사증 면제와 무비자 입국 허용을 중단시킨 것이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이 철저한 큰 그림이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이 입국 금지를 발표한 국가는 다름 아닌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전 세계에서 현 상황을 가장 잘 컨트롤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지만 단순히 초기 증가 추이가 빠르다는 이유로 수많은 국가들로부터 입국 거부를 당하였습니다. 한때 전 세계 2위까지 올라갔던 한국의 판정자 수는 4월 9일 기준 17위까지 떨어질 정도이고 하루 판정자 수 50명 내외를 유지할 정도로 안정화된 추세이지만 여전히 한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취하는 국가들도 있죠. 특히 일본은 자국이 더 심각한 상황에 들어섰으면서 적반하장격으로 한국에 대한 전면 입국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국가들의 태도를 지켜보다가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외교적 대응을 한 것인데요. 이 때문에 한국에게 끝까지 입국 금지를 취하지 않던 국가들은 환호하고 있으며 금지를 취했던 국가들은 뒤늦게 사태의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절차만 강화시켰던 영국은 최근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던 키트가 무려 350만 개 분량이라는 결과를 나타내자 중국에게 이에 대한 환불 조치를 요구할 거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래프와 뉴스위크 등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이전에 보리스 존슨 총리가 중국에 대한 큰 분노를 보였음에도 여전히 키트는 중국산에 의존하다 큰 코 다쳤다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당국의 늑장 대응으로 인해 LG화학의 대주주가 영국에 무상 지원을 제안했던 한국산 키트의 공급을 놓치게 되자 영국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뒷수습을 위해 한국에 대한 칭찬 행렬에 동참하게 됐는데요. 지난 8일 영국의 재무장관 리시 서낙은 한국에 전화를 걸어 한국의 대응 경험 등을 공유받았습니다. 이때 그는 한국의 키트 조기 개발과 드라이브스루 진료소 운영, 자가격리 진단 앱 운영 등의 창의적 시스템 도입 등을 극찬하며 한국 정부의 대응이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경험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자정부 장관은 이러한 영국 장관에게 현 위기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영국이 한국산 진단기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민간업체를 주선하겠다 라고 응답했죠. 영국 내부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썩히긴 했지만 영국은 끝까지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를 취하지 않은 국가로서 한국에게 이에 상응하는 보답을 받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역시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난 8일 전해진 바에 따르면 한국의 솔젠트가 국내 최초로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의 비축전략물자 조달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동시에 진단키트 15만 명분 역시 초도 공급하게 됐죠. 또한 한국의 메가이 CS에서 만든 인공호흡기는 미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게 됐는데요. FDA는 한국의 인공호흡기 MTB-1000 모델에 대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호흡기 보조를 할 수 있으며 기계적 호흡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맞춤 설계되었다. 환자의 체내 산소 농도를 21%에서 100%로 높여주기 위한 병원의 인공호흡 지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적합하다 라고 평가했죠. 미국은 이를 통해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극심한 인공호흡기 대란을 어느 정도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동맹국의 의리를 활용한 것 이외에도 특별한 인연을 적극 활용한 사례도 있어 주목받고 있는데요.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인 레리 호건은 한국인 김유미 여사를 부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레리 호건 주지사는 이번 사태가 미국에 상륙했을 초기 자신의 아내인 김유미 여사에게 여보, 당신 한국말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대통령, 영부인, 한국 대사와도 친분이 있지? 우리 그들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하자 라며 그의 아내를 통해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의 몇몇 기업으로부터 진단키트를 공급해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죠. 이러한 인연으로 메릴랜드주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던 전라남도 지자체 역시 메릴랜드 주에게 지난 7일부터 의료용 장갑 8만 장과 가운 600벌 등의 의료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나주에서 태어나 이민 간 지 37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의 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김유미 여사의 역할이 매우 컸고 이로 인해 인구 500만의 주민들은 현재의 공포로부터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죠.
처음에 한국에게 무통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이후 한국인들을 무상으로 귀국시켜주면서 어느 정도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던 이스라엘은 한국으로부터 무사히 물자를 공급받고 있었는데요. 지난 7일에는 자국 내 진단 횟수가 전날 7,250건에서 1,600건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한국산 키트 공수에 나섰습니다. 지난 8일 예루살렘 포스트와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의 국적기가 직접 인천공항에 와서 진단키트, 방호복, 마스크 등의 의료물자를 대거 실어갔다는데요. 다른 항공기도 아닌 정부의 국적기가 직접 왔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물자를 수송해오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임무였기에 최상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한국 외교부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과 협력하여 24시간도 채 걸리지 않은 시간에 착륙 허가를 받아냈으며 이 과정에서는 군부대까지 동원했다고 하는데요. 검사를 수만 번 시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시약을 한국으로부터 성공적으로 수송해오고 있다며 수송 작전에 성공한 것을 자축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나프탈리 베넷 국방장관과 가츠 외무장관 역시 직접적으로 한국에게 감사하는 뜻을 표시했는데요. 한국 당국과 이스라엘 국방부, 항공사에 크게 감동했다. 이스라엘을 위해 최고의 결정을 해준 한국에 감사하다. 한국 덕분에 많은 이스라엘인이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됐다 라고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스라엘의 국가전략연구에서 또한 전 세계적으로 사태가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한국은 위기 대처의 모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결국 한국의 글로벌 이미지를 대폭 향상시킬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한 한국은 이번 사태를 이겨내며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힌다고 말했는데요. 그동안 북한이라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가 따로 있을 정도로 시장의 불안성을 갖고 있다 평가되던 한국이 전 세계적인 위기에 누구보다 안정적인 대응을 펼치는 모습을 보이자 그 어느 국가보다도 이 경제 위기에서 빨리 벗어날 가능성을 보인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죠. 한편 한국에 대한 입국 거부 조치를 취했다가 한국이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교적 조치를 발표하자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서는 국가들도 있는데요. 우선 에스토니아의 경우 칼유라이드 대통령이 한국에 직접 전화하여 한국 마음 돌리기에 나섰습니다. 그는 에스토니아는 한국의 성공적 대응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에스토니아도 대량의 검사를 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벌이는 등 한국의 경험을 답습하고 있다. 지금 에스토니아가 한국의 장비를 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앞으로도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한국산 키트를 계속 공급받고 싶다 라며 혹시라도 한국의 이번 외교정책에 의해 자국이 더 이상 키트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였죠. 우즈베키스탄 역시 한국에게 자문을 요청하여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의 파견을 받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큰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 외교 당국이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취하자 뒤늦게 한국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부총리가 현지에 있는 우리 대사에게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이번에 알았다 라고 말한 것이죠. 호주 역시 모리슨 총리가 한국에 직접 전화를 하여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산 키트와 의료장비 수입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였는데요. 또한 현재 한국의 대응 상황과 노하우 등을 물었고 지난 1월 호주 산불에 대해 한국이 보여준 관심과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호주 내 한국인들이 모국으로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여태까지 호주가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1천여 명의 한국인 귀국에 도움을 준 일도 언급하며 한국으로부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죠. 반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두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과 베트남인데요. 최근 일본에서 발표한 한 그래프로 인해 일본 사회 전체는 패닉에 빠진 상태입니다. 다음의 그래프는 일본의 전문가들이 국민들의 행동을 얼마나 억제해야 현재의 확산 추이가 진정될 수 있는지를 나타낸 것인데요. 97%의 국민의 움직임을 억제해야 그나마 지금의 폭발적인 확산세를 막을 수 있으며 98%를 억제해야 아래로 꺾이게 되고 99%를 억제해야 바닥을 향해 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일본이 국가봉쇄를 넘어서 국민봉쇄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아베는 여전히 방역에 실패해도 그건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라는 황당한 발언이나 하고 앉아있죠. 심지어 베트남의 경우 이런 일본의 편에 서서 한국을 깎아내리는 발언만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요.
아베 신조가 이번 사태에 특효가 있다고 주장하며 각국에 무료로 배부하겠다고 발표한 아비간에 대해 베트남 당국은 대환영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의 언론 중 하나인 담비엣에서는 한국은 일본의 호의를 거부했다. 중국에서도 뛰어난 효과를 인정한 제품을 거부한 것은 한국의 치명적 실수 또는 오만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보도했는데요. 정작 아비간은 부작용이 극심하고 앞서 아비간의 효과를 인정했던 중국의 연구진 역시 이후 슬며시 이에 대한 논문을 철회할 정도인데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본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보내는 베트남의 어리석음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얼마 전 한국의 유고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한 중국인 여성은 병원을 떠나며 편지 한 장과 현금 100만 원을 남겨놓고 떠났습니다. 차별 없는 치료에 감사한다는 메시지였는데요. 당시 갖고 있던 금액이 부족하여 100만 원밖에 못 남겼지만 1000만 원을 더 성금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죠. 이렇게 한국은 우리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차별적인 시선을 보내지 않으며 감사의 표시를 확실히 전하는 국가들에게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글로벌 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어 세계가 현 위기를 극복해내는데 큰 역할을 해낼 테죠. 이런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여 한국을 여전히 깔보는 국가들은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 귀추가 주목되네요.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일본은 화이자 백신 1억 2천만 회분, 즉 6천만 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완료했다고 알려졌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 영국 등의 서구 선진국들과 수량이나 접종 시기 등에 있어서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되면서 역시 아시아 유일의 G7 국가라는 자부심도 나왔고 일부에서는 한국은 백신을 확보하지도 못했다며 비웃는 분위기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12월만 해도 당장이라도 접종을 시작할 것 같았던 일본은 이상하게도 이후 별 소식이 없었고 그리고 해를 넘겨 1월 20일이 되어서야 일본 후생 노동성은 화이자와의 정식 계약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당초 알려진 일본과 화이자와의 합의 내용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초 합의는 올해 6월 말까지 6천만 명분이었으나 발표된 계약 내용은 연내에 7,200만 명분으로 변경되어 접종 시기가 상당히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입니다. 당장 2월 중순에 접종은 시작된다고 하지만 겨우 1만 명분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정확한 접종 수량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대부분의 수량은 4분기에 몰릴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또 불투명한 상황이 나와 일본에서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데 지난 2월 2일 백신 담당인 고노다로 행정개혁 규제 개혁상은 기자회견에서 EU에서도 백신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한 말이 나오는 등 일본 공급 일정에 영향이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올 연말까지 공급한다는 변경된 내용조차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마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 상반기까지 전 국민의 상당수에게 접종을 완료하고 국가 면역 수준에 도달하여 도쿄올림픽을 치를 것이라고 선전을 해오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인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에서는 백신 쟁탈전에 완전히 뒤처져 버린 후진국이 되었다며 정부를 비난하는 여론이 커졌는데 이미 확보했다던 화이자 백신 중 20% 1200만 명분이 날아가 버린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다무라 노리이사 일본 후생 노동상은 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화이자 한 명당 접종 횟수를 6회에서 5회로 재조정한다고 표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래 화이자 백신은 한 병당 5회분 접종이 정량입니다. 그런데 현재 워낙 백신 공급량이 부족하니 최소 잔여형 LDS 특수주사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사용량을 5회에서 6회로 늘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통상 접종에 사용되는 표준주사기는 피스톤을 끝까지 밀어넣어도 주사기 끝부분에 백신이 일부 남게 됩니다. 하지만 최소 잔여형 주사기는 피스톤 끝모양을 바늘과 연결되는 빈 곳까지 약물을 밀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일반 주사기보다 주사기 안에 남는 잔류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사기를 사용하면 5회분으로 만들어진 화이자 백신 한 병에서 1회분을 더 추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미 지난 1월 23일 미 식품의약국에서는 이 특수주사기의 사용을 승인했고 화이자 백신과 특수주사기 키트를 갖춘 백신을 각 주정부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바로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경우 100일 이내에 1억 명에게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인데요. 하지만 미국 언론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행정부가 화이자 백신 추가분을 쥐어짜내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저 특수주사기의 물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특수주사기 공급량 확대를 위해 국방물자 생산법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만, 쥐어짠다고 없는 게 당장 뚝딱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에서도 저 특수주사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해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화이자 측은 이미 작년 12월에 한 병당 6회분을 채취한다는 방침을 일본에 전달했고, 일본도 6회로 계산을 해서 7,200만 명분이라고 홍보해왔지만, 일본 당국자들은 6회분 채취를 위해서는 특수주사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난달 말이 되어서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뒤늦게 특수주사기 확보에 나섰지만 충분한 양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주사기 문제로 1200만 명분의 백신이 폐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 정부가 애타게 필요하다는 특수주사기, 그리고 일본은 이게 없어서 난리인 상황입니다만,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이 특수주사기를 이미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최소 잔여형 LDS 주사기는 두원메디텍, 성신메디칼, 풍림파마텍 등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특히 풍림파마텍의 주사기 개발 과정에는 삼성전자의 도움도 컸다고 합니다. 지난 12월에 삼성전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상생형 스마트 공장을 보급하고 있던 차였는데, 30명의 전문가가 공장에 투입되었고, 삼성의 초정밀 금형 사출 기술을 활용해 주사기 사출 생산성을 5배까지 향상시키고 주사기 자동 조립 설비 제작까지 도왔다고 합니다. 그 결과 월 400만 개에 불과했던 풍림파마텍의 생산량은 2.5배나 증대된 월 1000만 개 이상으로 늘었다고 하네요. 특수 주사기를 생산하고 있는 신화양행의 박상혁 대표는 이미 연 2억 개를 미국으로 수출 중이며, 최근에는 유럽, 중동, 동남아 등 여러 국가와 수출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두어 납품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일본의 경우 한 번에 백신이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5회만 하고 6회는 포기한다고 선언을 해버린 것을 보면, 한국 업체들은 일본에는 전혀 수출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백신 접종은 이런 착오 외에도 또 다른 우려의 분위기도 있는데요. 백신 접종의 일본판 주민등록번호인 마이넘버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으나 벌써부터 난항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디지털 개혁 담당상은 코로나 접종 기록을 마이넘버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 일본에서는 분위기가 별로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마이넘버가 개인정보 유출이 두렵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가입률이 겨우 24%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의식한 듯 코노다로는 전 외무상이었던 고노다로는 이제 방위상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개혁 담당상도 하면서 백신 접종 업무도 총괄하고 있는데요. 우리로 치면 국방부 장관이 백신 접종을 총괄한다는 거죠. 어쨌든 고노다로는 코로나 접종 기록을 마이넘버로 관리하겠다고 하자 정부가 개인정보를 다루지 않는다, 각 지자체가 확실히 관리한다라며 정부는 접종자 수를 비롯한 전체 상황만 파악할 것이라는 뜻을 표명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백신 접종이 전례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 의료 사업이며 두 차례 접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적시에 연락을 하는 등 순발력 있게 움직여야 하는데, 일본이 항상 해왔던 장부 방식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마이넘버와 연계된 시스템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을 계기로 마이넘버가 일본화된다면 일본 정부로서도 행정의 디지털화로 가는데 일부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일석이조를 노린 계산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백신 물류 시스템 제작을 담당하는 후생노동성은 마이넘버를 활용해 실시간 관리하는 체제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며 새로운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반응이 나온다고 아사히 신문 등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고노다로는 백신 접종권을 종이가 아닌 디지털 방식으로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예방접종 대장 시스템까지 건드리면 혼란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그냥 종이로 하기로 했다고도 하는데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에게 백신 쿠폰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백신을 접종하는 주민에 관한 정보나 쿠폰 번호 등을 마이넘버로 등록 관리한다는 구상이라는데, 전부 디지털 기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대규모 수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 과정에서 큰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작년에도 아베 마스크를 가구당 2장씩 우편으로 보내면서 몇 달을 소진했고, 모든 주민에게 1인당 10만엔의 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추진할 때 주로 우편으로 했지만 마이넘버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람들은 훨씬 늦은 몇 달 있다가 받게 되는 등 큰 혼란을 겪은 바도 있습니다. 한국, 일본 모두 2월 중하순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백신을 사전에 확보했다며 한국을 크게 비웃던 일본은 결과적으로 한국과 별 차이가 없던지 일본 특유의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접종 과정에서 또 큰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예상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